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나우코리아는 여기가 을지로에 있는 나라키움 저동 빌딩에 지금 입주해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오늘 진상규명위원회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집회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서 계시는 우리 애국동지께서는 정말 열심히 어느 집회나 나가서 저렇게 애국해 주시는 우리 애국 국민이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아예 이쪽으로 오시든지 오른쪽으로. 회장님 이쪽으로요. 이쪽. 네, 저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네? 태극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요거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예, 그래 하세요. 앞으로 나가면은 쓰러져 당겨. 놀라셔서 사람한테 다 못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하나씩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불법 행위 규탄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 의례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을 위하여 충성을 맹세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을 길이 보존하세. 다음은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먼저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취지 및 인사 말씀을 이도 5.18 역사연구원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5.18 역사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이두호입니다. 오늘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5.18 진상규명회가 당연히 법을 지키면서 법에 따른 취지를 제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백주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주말에 이제 금요일이 이제 이 주말에 다가옵니다만은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님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유튜버들께서 5분이나 여기 6분이나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법 행위를 적시했고 1차에서 이번에는 그게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자리를 물러나라고 했는데 구호에 그칠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이게 어떻게 해서 위법 행위가 저질렀는지 그 근본이 어딘지 이런 취지로 오늘 여기서 모였고, 그런 취지로 성명서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이후 여기 그동안 시청자들께서 참고하시라고 경과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의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를 5.18 역사연구원의 위원이신 최종원 위원께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간의 그 활동에 대해서 한 경과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에 우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동욱 조사위원이 회유 압박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그게 얼마 전 각하가 돼갖고 다시 지금 현재 항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감사원에 진정서를 12개 단체장을 대표해서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에 보니까 진정서 말고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30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00인 서명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5월 31일까지 준비해갖고서 5월 31일 날 감사원에 372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감사 청구대는 결과가 한 1개월이면 착수한 거에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월 4일 날 저희가 지난번 1차 기자회견을 이 장소에서 했는데
이 중부소에 그 1개월 동안 앞으로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5.18 진상규명위원회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6월 7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연속 릴레이 연속 1인 시위를 하였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1인 시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기자회견인데 오늘은 이제 그 회장님께서 지난번 불법행위위원 자진 사퇴 촉구를 하셨고 이번에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정상화 촉구. 그러니까 뭐 아직 이게 저희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발표하시는 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불법행위 규탄에 대한 2차 기자회견에 저음한 이도 원장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5.18 단체가 팩트에 충실해야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상화된다.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5월 31일 감사원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4개 분야 위법 사항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 위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위원회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제척 대상자 송선태 의원 등 3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과정 이 자체가 불법이고, 둘째, 구명위원 중 6분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것. 여기서 특정 지역은 광주와 호남을 얘기합니다. 주사위원 합동으로 5.18 묘역만 참배하고 서울 현충원 계엄군 23분과 경찰관 4분의 묘역은 참배하지 않은 점. 넷째, 공익신고자를 억압 회유하는 등 4개 분야의 위법 행위가 발생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성찰해 보니까 5.18 세력, 5.18 재단이 문제가 자기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배경은 5.18 진상규명법 조사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나 조사위원이나 모두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묵시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관련 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5.18 기념재단 측에 3가지를 제의합니다. 5.18 진상조사는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귀재단의 뜻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5.18 기념재단 측에 나아가 5.18 진상을 규명하는 데 호남인이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가칭 5.18 진상조사 범호남인 연대를 결성하여 5.18 팩트 찾기 국민운동을 선도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예정인 5.18 신문고의 북한군 개입 여부를 포함한 공익 제보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북민 단체에 저의합니다. 생명을 걸고 자유대원을 치른 애국 충정의 차원에서 탈북민 공익신고 안내센터를 결성해서 5.18 신문고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신고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에 촉구합니다. 5.18 진상규명의 인사행정을 감사하고 당시 북한군 개입 관련 전문가가 선임되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18 진상규명의 조사위원과 조사관의 업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의무는 개별 사건인 예컨대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전문가를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선발 인사 원칙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당에 촉구합니다. 귀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 당이 추천한 이동욱 의원이 공익신고를 방해한 죄를 물어 즉각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송선태 위원장, 안전철 위원장, 오승용 비상임 의원 3인의 교체와 조사위원 추천 시 지역 균형 유지, 5.18 유지 등 5.18 진상 규명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사위원을 대폭적으로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5.18 공익 신고자의 특별 신변 보호를 위해 법률 규정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1일 5.18 역사연구원 5.18 군경명예회복위원회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원일동 감사합니다. 예, 이도 회장님의 진상규명의 불법행위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한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기자님들과 참여하신 시민께서 이 사안에 관한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들은 질문 주시겠습니다. 가긍경TV의 가긍경입니다. 5.18 기념재단에 세 가지 협조사항을 제시하셨는데 북한군 개입 관련 공개 토론을 주선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협조사항을 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변해야 바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상화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분들한테 협조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조에 잘 응해주면은 저희가 수차례 공개 토론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공개 토론을 공식 제의는 안 했지만 앞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5.18 기념재단 측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됐습니다. 네네. 네, 영우봉수입니다. 송선태 등 제척 대상자들 조사위원들이 만약에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막무가내로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한다고 해서 선뜻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지금 이 정권이 전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국민들 뭐 이런 거 안중에도 없고 그냥 뭐 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에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그런 겁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여기 국민들이 크게 호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열매도 없을 텐데 그 더운데 나가서 수고해야 뭐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위원회를 선임하는 과정이 우선 추천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권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그리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천하고 송선태 위원장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여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을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명하기 전에 민정실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정실에서 당연히 이분이 그 당시에 사실상 5.18을 주도했다고 해가지고 개헌법에 의해서 1차 5년형을 받고 항고심에서 3년으로 감형돼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18 유공자입니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로서는 법에 제대로 하는 법적 용어가 제척사유입니다. 해당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선임됐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남용했다. 더 큰 의미는 직권남용이다. 그 책임자도 직권남용이고 대통령도 직권남용입니다만 임기 중에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임기 끝나더라도 이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천한 여당 대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고발 행위도 이들이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은 그런 고발을 할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네. 예. 네네네. 네, 펜앤마이크 박승종 기자입니다. 지금 그 5.18 당시에 그 군경이 그 말하자면 사태를 진압하러 이제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소위 5.18 민주유공자들에 대해서는 대우가 아주 빵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런저런 경위로 해서 부상하시고 또 사망하시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완전히 무슨 역적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 말하자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국민께 한마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해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981년도 대법원의 결정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김대중이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북한과 연계해서 내란을 선동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로 따져서 시민들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는데 불행히도 우파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 때 1994년 4월 17일 97년입니다. 97년 4월 17일 100% 번복됐습니다. 사태를 진압한 진압군의 수장 사실상 수장도 안 했어요. 계엄군 사령관 그 당시에 이의성 사령관이었습니다. 보안사령관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여기에 실질적인 실력자다 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목은 뭐냐면은 여기에 그 무장을 했지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은 준헌법기관이다.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헌법 질서를 교란시킨 것이다. 헌법 질서 교란은 내란이다. 이런 논리로 해서 내란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나중에 사면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런 진압군도 내란 행위의 일환으로 되따라가지고 작년 12월 8일에는 전사자가 아니라 순직자로 격하됐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 절차로는 헌법재판소에 헌재에 소원을 내야 됩니다. 재심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 정부와 이 정부 법관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의심을 있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이 헌법 소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고, 저희가 역사연구원이라는 것도 이게 한시라도 이 내용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나우코리아. 나우코리아 대표입니다. 나우코리아. 예. 지금 현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980년 광주에 북한 게릴라들이 온 것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할 의향이 있는 건지, 지금 북한군 개입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역사에서 가장 갈등과 충돌이 심한 문제는 5.18 이슈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화해의장으로 전환시키겠다 해가지고 5.18 진상규명법 제1조에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설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입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기 있는 조사위원들이 이해 당사자가 와가지고 북한군 개입 관련돼가지고 전문가는 모조리 제척시켜버렸어요. 법상으로 제척 대상이 전혀 아니도 불구하고 5.18에 북한군이 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고의 전문가, 17년간 20여 년간 공부한 지만원 박사, 아주 그건 국힘당, 지금 국힘당, 옛날에 자유한국당 그 원내 총무가 나서가지고 또 제외시켰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문가가 들어가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는데 제외시켰다. 근데 이분들이 제외시킨 내용을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법에 중립성이고 객관적 유지라는 말이 있으니까 개인으로 따져가지고 개인도 그런 의견을 가져야 된다는 그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래서 국방부한테는 그거 다시 감사해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전문가하고 거기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감동을박해가지고 피튀기는 토론이 있어야 그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텐데 그런 것을 다 배제시켰다. 그럼 이 결과를 국민이 승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추진하나 법에 의한 룰을 정해 있으면서도 왜 안 지키느냐? 실천이 문제다. 그 실천의 배경에는 방해하고 파괴는 5.18 기념자단 측을 비롯해서 당신들이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이 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구호는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구호를 제청하고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원래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구호를 제청이 자제됐으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집회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구호를 외쳐도 우리가 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네 단어만 복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제대로 하면 되겠어요. 구호 제창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중립성 객관성은 찬반 토론이 공개 허용될 때 유지된다. 북한군 개입 긍정론자도 영입하라! 영입하라! 5.18 북한군 개입 여부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북한군 개입 전문가를 영입하라! 북한군 5.18의 북한군 개입 여부는 공익 신고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5.18 국민신문고를 개설하라! 공익 신고자를 억압해요한 이동욱은 자진 사퇴하라!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중립성이 생명이다. 이를 지킬 수 없는 피해자 대리인인 송선태, 안종철, 오승연은 사퇴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상규명위원회 제2차 기자회견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18 북한군 개입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저기 을지로 상가역에 10번 출구 근처 가면 성진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못다한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또 우리가 매주 5.18 관련 연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라고 보면 조금 그 안건도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18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저동 나라키움 저동 빌딩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9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9명 거의 전원이 매우 좌편향적인 저쪽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그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고, 심사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임명돼서 위원이 된 사람도 있고, 증인을 협박하는 위원도 있고, 지금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진상규명위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여러 애국 단체들께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주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사영어 시간에 뵙고, 그 다음에 내일 국민저항의 날에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가 내일 밤에 7시간 밝혀지겠지만 빨리 수사가 밝혀지겠습니다.